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임미듬입니다. 2022년 7월 8일에 있었던 메가대성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지금부터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요즘 이제 일주일에 2개의 시험이 있다 보니까 수요일에 인천광역시 고3 학력평가, 금요일에 메가대성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수업도 해야 되고 강의도 찍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고 정말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퇴근을 못하고 굉장히 늦은 시간, 현재 지금 놀라지 마세요. 지금 밤 12시 15분입니다 여러분. 밤 12시 15분. 지금 퇴근을 못하고 이걸 찍는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좀 약간 초췌한 상태인데 열심히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공통 과목에 대한 총평을 좀 일단 해보면요, 전반적으로 느낌은 글쎄요, 저는 굉장히 이런 시험을 좋아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좀 극과극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극상위권이라고 하죠. 극상위권들은 이런 시험이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작년 2022 대수능 그런 느낌 나는 거예요. 약간 포장지가 요란하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냥 어중간한 상위권이나 2, 3등급에 있는 친구들은 이게 어렵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좀 일반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냥 극상위권, 최상위권, 혹은 저 같은 학원 강사들, 고인물들 제외하고 일반적인 수험생들, 우리가 이제 흔히들 말하는 뭐 2등급, 3등급, 4등급 요 라인에 있는 친구들만 한번 제가 대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난 5월 달에 있었던 메가대성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보다는 이 시험이 좀 더 어렵게 느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답을 할 때는 뭐야 뭐 이런 거였어? 라는 건데 이제 현장에서 시험을 볼 때만큼은 5월 달보다는 어렵게 느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아마 5월 달보다 점수가 좀 소폭 하향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이 방송을 보시면서 이제 저희 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방송을 보시겠죠. 뭐 제 인강 앱이나 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제 강의를 보실 텐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오답을 하면서 뭐야 뭐 이렇게 쉬운 걸 내가 틀렸나 이런 반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실제 시험을 볼 때만큼은 쉬운 시험은 아니었다. 어떤 준킬러 라인이 탄탄해진 느낌, 최근 2022 수능과 같은 이런 수능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준킬러들이 괜찮은 문제들이 꽤나 많았다. 거기에 비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앞부분에서 시간을 좀 쓰면은 요런 거 있죠? 요런 것도 이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아마 여러분이 첫 번째 시간을 썼을 것 같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누군가에게는 11번이 첫 번째 위기였을 것이고 누군가는 12번이 위기였을 건데 좀 공부 좀 한다라는 친구들은 아마 13번 빈칸 문제가 최대 난관이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히려 뒤에 14번보다도 13번이 더 쉬운 13번이 더 어려운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따 더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빈칸 나를 뚫을 때 일반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1번과 같은 방법으로 라고 돼 있지만 이 방법을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애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어차피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등차 아니면 등비니까 내가 규칙 발견하겠다라는 심정으로 놓고 비교하면 훨씬 더 빨리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시험 때에 임기응변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13번을 빨리 푸느냐 좀 오래 걸리느냐라고 하는 거는 좀 임기응변의 차이가 있다. 그 외에 이제 14번은 보기에는 좀 요란한데 생각보다 되게 쉬운 문항이었고요. 15번도 이제 생각하면서 도형인데 15번 치고는 굉장히 쉬운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앞에서 만약에 이런 11번에서 시간을 좀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A, B가 역수라는 걸 못 보고 그 다음에 12번에서 좀 시간을 좀 쓰고 13번 한참 머물다 보면은 14, 15가 상대적으로 쉬움에도 불구하고 시간 관리를 못하면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주관식으로 보면요, 19번 같은 거 이게 뭔 소린지를 알아야 돼요. 최근 들어 계속 지금 지난 5월 메데프도 그렇고
위치의 변화량을 계속 묻고 있거든요. 꾸준하게. 그 전에 앞서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직 하나 존재한다. 이걸 빨리 이제 파악하시면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20번은 굉장히 좋았던 문제. 그러니까 20번, 21번, 22번은 다 저는 이제 괜찮았던 문제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리고 22번은 생각보다 뭐 금방 이제 문제가 풀릴 거고요. 다만 이제 3차와 3차인데 6차인데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냐라고 하는 게 과거의 어떤 패러다임이었다면 그 작년 6월 모의평가 20번 있죠. 그 이러면 대화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작년 6월 모의평가 2021년 6월 모의평가 20번 그 문제가 나오면서 이제 이런 3차 이런 것도 얼마든지 낼 수 있다라는 어떤 개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저는 굉장히 좋았던 문제라고 생각되어지고 21번 정말 좋았던 문제입니다. 정말 좋았던 문제고요. 결국은 주기성을 물어보는 건데 이제 짝수 홀수 인덱스 분리시켜서 하는 그거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문제는 다 좋았는데요.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지금 뭐 메가 스터디 강사로서 이 MEDF는 네, 대성학력 평가에서 출제가 되어지는 거라서 일단 문제를 내시는 분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일단 저보다는 훨씬 네, 훌륭하신 분들이나 가정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 MEDF 출제진이 그 출제하시는 분이 많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적은 인력에서 뭔가 출제를 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뭔가 겹치는 문항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또 설명을 드리면 좀 복잡할 것 같은데 또 길어질 것 같은데 뭐랄까요? 뭔가 20번과 22번도 약간 오버랩 되고요. 그 다음에 21번 문제 요것도 뭔가 앞에 있는 13번 있죠. 여기랑도 뭔가 이게 약간 큰 틀에서는 비슷하거든요.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막판에 여기서 이제 짝수 인덱스, 홀수 인덱스 나눠서 쭉 한꺼번에 더하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상하게 이게 딱 오버랩 되는 문항들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은 출제진들이 확 낸 게 아니라 좀 적은 출제진들이 이제 낸 거 아닌가. 그래서 13번 출제하신 분이랑 21번 출제하신 분 동일한 분 같고요. 20번, 22번 역시나 동일한 분이 낸 것 같고 특히나 이제 12번도 같은 분이 낸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들 정도로 뭔가 많은 출제위원들이 내는 게 아니라 좀 소수의 정예부대가 이제 좀 문제를 내고 있지 않나라는, 물론 또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그냥 혼자만의 내피셜입니다. 그냥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던 시험지였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시험은 굉장히 훌륭한 최근 MEDF 중에 저는 가장 괜찮은 가장 수능스럽게 내고 있는 어떤 MEDF지 않나. 사설이지만 이젠 더 이상 이런 시험을 사설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퀄리티가 괜찮은 시험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려워진 준킬러 문항을 빠르게 푸는 그 훈련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시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거두절미하고요,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바로 한 방에 갈게요. 자, 2에다가 4는 제곱이고요. 얘는 3분의 2제곱이 되겠죠. 곱하기는 더하기로 갈 거고요. 어차피 얘가 2의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갈 거예요. 요렇게. 그럼 얘가 지금 1이 되시겠죠. 정답은 얼마? 4번이 정답입니다. 굉장히 쉽죠? 다음 2번요. 자,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래요. 그냥 미분에서 1 넣어라 이 말인 거죠. 자, 미분을 바로 하시면은 6x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되시고요. 여기에 1을 넣으면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3번입니다. 등비 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공비 R이 얼마라는 사실을 알아요? 네, 2라는 사실을 알죠. 곱하기 2에서 A5가 된 거니까요. 그 다음에 어차피 여기서 A2로 기준으로 해서 빼내면 1 더하기 R이에요. 이렇게 A2로 기준으로 해서 묶어온 거예요. 1 더하기 R, R은 2잖아요. 그럼 얘가 3이 되어지는 거니까 A2가 3이 되시는 거죠. 따라서 공비가 2니까 A1은 뭐 하시면 돼요? 3으로부터 공비가 2니까 나누기 2 해주면 정답이겠네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y는 fx 그림이 다음과 같이 있는데요. 자, 0으로 갑니다. 어디로 가세요? 네, 1로 가시죠. 자, 1보다 오른쪽 갑니다. 그럼 이건 어차피 얘가 2로 갈 거고요. 1보다 오른쪽이면 얘가 네, 역시나 1로 가네요. 1은 2, 2 더하기 1은 3.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시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5번입니다. 바로 한 방에 가겠습니다. 자, 로그 2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합이 9가 되시는 거고요. 자, 마이너스 2로 빼내면은 로그 2의 알파 베타 곱이 되시는 거니까 곱은 6이에요. 그쵸? 따라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얘가 올라가시면요. 어차피 9는 이렇게 되시고요. 빼기는 나누기가 되고요. 여기 올라가면 36 이렇게 되시는 거죠. 4분의 1이네요.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6번입니다. 다음의 그래프와 얘가 서로 세점에서 만난다. 만난다니까 그냥 연립해버리면 되죠. 연립하시면은요. 얘가 네, x 더하기 k 이렇게 되실 거고요. 이때 이제 x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요. 네, 바로 x의 세제곱 빼기 3x의 제곱이 자, 이왕이면 얘를 이렇게 넘길게요. 그게 훨씬 더 네, 보기 편하잖아요. 어차피 이쪽은 우리가 그림이 그려지는 상태인 거니까 0에서 접하고 3을 관통하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요. 얘가 어차피 네, 2대 1이 될 테니까 여기가 2죠. 네, 2대 1인 거니까요. 따라서 2를 넣어주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여기가 이제 지금 0이 되는 거고 여기 2 넣으면 얼마냐면 바로 마이너스 4가 되세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이고 여기 넣으면 다시요. 여기 2를 넣어주면 8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 있는 k 더하기 1이 이렇게 지나가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지나가겠네요. 따라서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 마이너스 4로부터 0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k라고 하는 건 양변 1을 빼시면 네,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1까지가 되실 거고요. 이때 얘를 만족하는 정수 k 개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정답은 3개가 정답 되시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 7번입니다. 다음 방정식을 구할 때 모든 A합을 구하라. 자, 일단 보시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뭐가 되세요? 네, 그냥 사인의 x에다가 2사분면이니까 음이 되시는 거고요. 네,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네,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바로 한 방에 처리할게요. 네, 2사인 제곱이고요. 전개해서 넘긴 거예요. 얘도 넘긴 겁니다. 넘기면 사인 x가 되시고 여기 있는 1은 2가 곱해지면 요 2가 여기 지워지죠. 지워지고 는 0 이렇게 되세요. 따라서 자, 구하고자 하는 건 뭐가 되세요? 자, 사인 x라고 하는 거는 0이 되거나 네, 0이 되거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사인 x가 0이 되는 거는 파이밖에 없고요. 0과 2파이 사이인 거니까요. 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건 일단 그냥 2분의 1이 되는 건 사인은 6분의 파이죠. 근데 얘가 음수가 되어진다 라고 했기 때문에 2, 4분면이 아니라 3, 4분면이 음이고요. 4, 4분면이 음입니다. 이거는 뭐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설명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3파이, 파이. 정답은 4파이. 정답 5번입니다. 자, 다음 8번입니다. 연속이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의 극한값이랑 여기에서의 함수값 같으면 되겠죠. 극한을 취해주면요.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이 돼야 돼요. 따라서 여기 2를 넣어주면 0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가 넣어주면 0이니까 여기 A가 2예요. A가 2니까 여기 인수분해 되시면은 x-2, x 빼기 1 이렇게 되시고요. 이때 이 x-2가 이렇게 약분되시고 이제 2를 걸어버리면 얘가 1로 가죠. 한마디로 여기에 2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4 더하기 2b가 되는데 이게 뭐가 되셔야 돼요? 여기에 2를 넣은 값 1이랑 같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2라 그랬고요. 그럼 B는 얼마다? 네, 2분의 5가
되시겠네요. 따라서 이들 합은 얼마다? 네, 2분의 4니까 2분의 9,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9번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한다. 가만히 보시면요, 여기는 얘가 제곱이 튀어나가죠. 튀어나가면 얘가 x제곱에다가 로그 4의 a인데, 사실 얘가 상수기 때문에 로그 4의 a를 앞으로 보내는 게 맞겠죠. 로그 4의 a에 바로 x의 제곱,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하면 이 x가 앞에 튀어는 나가지만 상수의 역할을 하는 게 로그 2의 a인 거니까 거기에다 x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더하기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자, 일단요, 자연수의 개수다 그랬으니까 이게 1이면 0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a가 1이 돼주면 얘가 0이 되고 0이 되는 거니까 얘가 성립하네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걸 보자마자 다짜고짜 판별식 D가 이래버리면은 틀릴 수도 있어요. 자칫하면은. 근데 촘촘하게 돼 있진 않아서 2개씩 차이 나서 그건 잘 모르겠네. 아무튼 간에 네, 그냥 다짜고짜 판별식 D를 쓰면 안 돼요. 이게 양수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쵸? 양수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A가 2가 된다라고 보면은 어차피 여기 있는 로그 4의 A가 양수가 되어지는 거니까 이제 아래로 몰록이 될 거고, 그때 늘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는 네, 공중부양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뭐 쓰시면 돼요? 네, 판별식 D가 음이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바로 한 방에 합시다. 한 방에 합시다. 여기 있는 로그 2의 A를 내가 T라고 두면 로그 4의 A는 뭐가 되세요? 2의 제곱 앞으로 튀어나가니까 2분의 1T가 되시겠죠. 자, 따라서 자, 판별식 D 쓰겠습니다. B의 제곱 빼기 4AC, 4 곱하기 A, C, 이렇게. 얘가 작다, 이렇게. 그러면 T의 제곱 빼기 4T가 음이다가 되잖아요. 따라서 T라고 하는 거는 0부터 4가 되시고요. T는 뭐가 되신다? 바로 로그 2의 A죠. 그럼 0은 뭐다? 로그 2의 1이 되시고요. 4는 뭐다? 네, 로그 2의 16이 되십니다. 따라서 이때 A는 네, 1부터 16이 되시는데 어차피 1일 때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갖거나 붙여주시면 되고요. 하나가 붙어있고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니까 그냥 뒤에서 앞에를 빼시면 정답입니다. 정답은 15 정답이요. 자, 다음 10번입니다.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와 1보다 큰 상수 A에 대하여 네, 어쨌든 최고차는 양수니까 이렇게 F가 생겼고요. 1일 때 0이고 A일 때 0이니까 X축이 이렇게 넘어가지고 이게 1이고 A가 되시겠죠. 이때 0부터 A까지 적분한 게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뭔 소리예요? 이쪽의 넓이가 뭐보다는 크다. 0부터 1까지의 요 넓이보다는 큰 거죠. 이쪽이 플러스가 되고 이쪽이 음수가 되어지는 건데 어쨌든 계산해서 마이너스 나온다는 말은 이쪽의 넓이가 더 크다는 걸 얘기해요. 됐죠? 자, 그 다음 부분을 보세요. y는 x 더하기 fx와 y는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자, 보통 우리가 여러분 f랑 g랑 둘러싸인 부분 넓이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일단 갖다 놓고 풀어서 해를 구하죠. 그 다음 뭐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뺀 다음에 뭐 하시면 돼요? 절대값 붙여서 적분하잖아요. 그쵸? 그럼 일단 뭐부터 하셔야겠어요? 일단 둘러싸인 부분 넓이인 거니까 x 더하기 fx랑 y는 x랑 갖다 놓고 푸는 거예요. 되셨어요? 되셨어요? 따라서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결국은 f가 0 되는 거니까 결국은 x는 또 1 또는 a예요. 그럼 따라서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하려고 그러면 인테그랄 1부터 a까지의 누구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얘를 뺀 거에 대한 절대값. 절대값 fx의 dx 요거 하는 게 얼마다? 바로 3분의 10이다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쪽에 있는 이 넓이가 얼마다?
이 넓이가 3분의 10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겠네요. 됐죠? 자, 그런데 전체 적분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와야 되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쪽 부분 넓이가 얼마가 나와야 전체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까요? 이 넓이를 S라고 하면 보죠. 그럼 어떻게 되셔야 돼요? 적분을 한다고 하는 건 S에서 뭘 해줘야 돼요? 이 부분은 넓이에 음수 붙이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와 주셔야 돼요. 따라서 S는 뭐가 되는 거냐면 3분의 10에서 2분의 3을 빼면 되고요. 6분의 20에서 9를 빼시면 되겠죠. 6분의 11이 정답입니다. 지금 이쪽 넓이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쪽 넓이가 얼마다? 6분의 11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11번으로 오셨습니다. A가 0과 1인 상수 A, 0과 1 사이 어떤 A가 있고요. 1보다 큰 어떤 B가 있어요. 이때 쭉 있고요. AD랑 BC가 평행이다. 그러니까 AB랑 AD 요거네요. 자, AD랑 BC가 평행하다. 한마디로 얘가 뭐예요, 지금? 평행사변형이죠. 맞아요? 얘가 지금 평행사변형이에요. 근데 이게 작년 수능 13번부터 해서 이런 스타일 되게 많이 나오죠, 지금. 최근에 쳤던 2022년 7월 6일에 썼던 7월 인천광역시 학력평가도 이런 스타일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 수능 13번에서부터 파생된 스타일의 문제인 거니까 기출물 정도 좀 풀어보신 분들은 바로 이 정도 느낌을 알죠. 여기 있는 얘가 2분의 1의 로그 2의 x인 거니까 여기 있는 이거의 절반이 이거다니까 결국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은 거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얘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평행사변형이죠. 결국 여기 있는 이 길이는 또 뭐랑 같아야 돼요? 바로 요 길이랑 똑같아야 되고요. 여기 있는 요 길이랑도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나한테 뭘 물었냐면은 B-A의 제곱이 8분의 49다. 그 말은 요 간격, 이 B-A가 뭐란 얘기예요? 바로 8분의 49니까 2 루트 2분의 7이다 이 뜻이죠. 루트 씌워버리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 길이가 이미 나온 상태에서 뭐 구하라고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넓이는 뭐냐면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그러니까 2 루트 2분의 7에다가 뭐만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길이만 탁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길이만 곱하면 돼요. 그냥 어차피 이 길이가 이 길이고 이 길이가 이 길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이 길이 x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 b를 집어넣은 함수값이죠. 그러니까 로그 4의 b예요. 근데 이게 또 뭐랑 같냐면은 여기 있는 이 길이랑 똑같거든요. 이 길이 뭐예요? a를 집어넣은 함수값. 바로 어디 집어넣은 거죠? 여기다가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로그 4의 a. 근데 얘가 x축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뭐 붙여줘야 돼요? 음수 붙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로그 4의 b가 로그 4의 a분의 1 됐으니까 한마디로 ab는 1이죠. ab는 1이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 여기 있어요. 여기 b-a가 2 루트 2분의 7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네 둘이 연립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이 x가 뭐죠? x가 뭐 요거잖아요. 로그 4의 b니까 요 b만 찾아주시면 게임이 끝나는 거죠. 다만 요 과정이 연립이 조금 이제 계산이 귀찮죠. 자, ab가 1이 되시고 b-a가 2 루트 2분의 7이 되시는 건데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냥 b가 뭐죠? b가 a분의 1이죠. 뒤집었으니까. 거기서 a를 뺏는 것이 2 루트 2분의 7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이것도 양변에 2 루트 2a 곱하면 얘가 루트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불편하죠.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 그냥 뭐 하면 돼요? 네, 유리화를 하세요. 그럼 4분의
7 루트 2 이렇게 유리화를 하세요. 그리고 양변에 4의 1을 곱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세요? 네, 4 빼기 여기 뭐가 되세요? 4의 2의 제곱은 여기는 7 루트 2a 이렇게 되시는 거죠. 따라서 넘겨주시면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시면 되겠어요? a를 구하는 거니까 뭐 인수분해가 되느냐라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화끈하게 근해 공식 가세요. 근해 공식이 제일 편합니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요 b의 제곱 49 곱하기 2니까 네 98이 되나요? 네 98이 되시고 그다음에 빼기 4ac 그러니까 마마 풀 되고 64 요렇게 따라서 뭐가 되세요? 마이너스 7 루트 2에다가 이게 뭐가 되세요? 여기 2를 주면은 162죠. 162라고 하는 거는 2로 나누면 2, 8에 16, 81 9루트 2네요. 요렇게 a가 0과 1 사이의 어떤 양수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4분의 루트 2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4분의 루트 2가 a가 되십니다. 따라서 a가 4분의 루트 2가 되시고요. b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둘이 곱해서 1이 되셔야 되는 거니까 2 루트 2가 되시겠네요. 곱하면 이제 1이 되잖아요. 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정답은 2 루트 2분의 7 곱하기 요거 하시면 돼요. 그럼 로그 4의 b니까 2는 2의 제곱이고요. 2 루트 2는 2의 몇 제곱이죠? 2분의 3제곱이죠. 요렇게. 그쵸? 그게 나가면 2분의 3이고 나가면 분의 1이니까 4분의 3이네요. 요렇게 해서 4분의 3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좀 귀찮죠? 네. 그럼 어떻게 되세요? 8 루트 2분의 21 요렇게 되시고요. 그게 지금 보기에 없죠? 네, 유리화를 처리하시면 8이 16. 16분의 21 루트 2 정답은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까지는 금방 되는데 그 이후에 계산이 조금 귀찮은 답까지 가기는 좀 계산이 좀 귀찮고 좀 정확성을 요구하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12번으로 오셨습니다. 최고차항 1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가 다음과 같이 나눠져 있네요. 자, 근데 이게 모든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부드럽게 잘 연결하라는 얘기죠. 연속이 돼줘야 되고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 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보시면은 보세요. 엄청 쉬워요. 0보다 왼쪽일 때는 요렇게요. 요렇게 1이죠. 얘가 뭐가 되세요? 0일 때 1이 되시고 0일 때 프라임이 0이 되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쪽에다가 뭘 붙여야 돼요? 최고차항이 1인 3차 함수를 붙여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뭘 딱 붙일 수 있어요? 프라임이 0이면서 f의 0이 1인 걸 갖다 붙이면 되죠. 그러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결국 극값을 붙여주면 돼요. 극값을 붙여주는 건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극소를 붙인다. 그러면 극소를 붙이면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세요? 너무 빨랐나요? 극소는 이런 거니까 왼쪽은 x제곱이고 오른쪽은 극소니까 얘가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최소가 1이 되는 거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최소가 마이너스 3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극소 붙이지 말고 뭘 붙여라? 바로 극대를 붙여달라. 자, 극대를 붙여달라. 따라서 얘가 왼쪽은 왼쪽은 x제곱 더하기 1. 얘가 요렇게 떨어지겠죠. 요렇게. 그때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다.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3이 되시겠네. 그럼 이제 그냥 바로 뭐가 보이시냐면은 여기가 2라는 게 빨리 보여야 돼요. 왜 2가 빨리 보여야 되냐면 얘가 지금 1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럼 요 간격이 얼마예요? 4예요. 4. 그러니까 이 3차 함수가 극대로부터 극소까지의 간격이 4라고 하는 거는 이들의 도함수가 뭐죠? 얘가 요렇게 내려주고 요렇게 내려주면은 얘가 감소인 거니까 요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요게 지금 F'이에요. 그러니까 마니까 감소보람. 한마디로 이게 지금 4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이 넓이가 4라는 거예요. 이 넓이가 뭐죠? 6분의 절대값 A. 요게 뭐죠? 3x의 제곱 이렇게 떨어지는 거니까 6분의 3이 되시는 거고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요게 얼마다? 4가 되셔야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얘가 얼마가 되시면 돼요? 8 되시면 돼요. 즉 이 간격이 결국 2가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0으로부터 요 간격이 얼마다? 2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죠. 따라서 여기가 이제 0이 되시고요. 여기가 이제 0이고 여기 2가 되었으니까 다시 만나는 교점은 어디다? 바로 3이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따라서 fx는 뭐가 되세요? 최고차항은 1이고요. 0에서 접하고요. 여기 3에서 관통하잖아요. 네, 이렇게 되시고 여기 얘가 1로 만나는 거니까 더하기 1 이렇게. 따라서 어쨌든 g의 1을 구하라고 하는 건 f의 1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네, 1 넣으시면 정답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1 정답 이렇게. 네, 그림을 잘못 그리시고 막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눈에 이게 변곡점처럼 보인다 그래서 변곡점 극소 극대역이 1이네 1일 때 0이네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그림 마음대로 막 그렸잖아요. 네, 그림 마음대로 막 그렸으니까 함부로 막 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좀 외워주면 좋은 게 최고차항이 1로 출발하는 3차 함수에서요. 이거 많이 나오거든요. 최고차항 1인 3차 함수에서 얘네들의 간격이 4면은 자동으로 이 x의 간격은 2가 된다라고 하는 건 좀 자주 나오는 편이라서 알아두면 좋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22번에도 요 스타일 또 나와요. 요 간격이 4이고 이게 2라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동일한 분이 출제하신 것 같다. 뭐 그런 느낌 저는 받았어요. 12번, 20번, 22번 이 세 문항의 좋은 수투 미적분 문제는 한 분이 출제한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13번입니다. 12번까지 무난하게 오신 분들도 아마 첫 번째 헉 하는 게 바로 요 13번이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제가 아까 총평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시험 때의 어떤 임기응변을 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의 개수를 a에 한다. 그러니까 a는 뭐라고요? x의 개수예요. x의 개수. 근데 특이한 건 같거나가 오른쪽에 붙어 있는 게 좀 특이합니다. n으로부터 n 더하기 1이에요. 그쵸? 네, x가 n으로부터 n 더하기 1이다. 그리고 x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5가 뭐라고요? 정수가 되면 돼요. 이 값이 정수가 되어주면 돼요. 자, 그럼 시도를 해볼게요. 요거를 fx라 뒀어요. fx라 두면은 상황이 이렇게 있죠? 요렇게 되어지고요. 네, 0이랑 2분의 5를 지나네요. 그리고 완전 제곱식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뭐가 되세요?
센터 포인트 4분의 5가 되시고 이때의 최소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6분의 25가 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n이 1이면 그랬죠? n이 1이면 1과 2 사이에서 보면 1을 넣어주면 얼마예요? 1이 이쪽에 있죠. 1을 넣어주면 얼마냐면은 이때 구멍이 뻥 뚫려 있고요. 뭐 어떤 값이 있고요. 그 다음부터 어디까지? 2까지예요. 여기가 2분의 온 거니까 2가 한 이쯤 있겠네요. 그쵸? 요렇게 오는 건데 그러면 함수값은 어때요? 제일 작은 값으로부터 요렇게 움직이겠네요. 그럼 제일 작은 값이 마이너스 16분의 25고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요렇게 움직이는 거 맞죠? 근데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정수가 돼야 돼요. 한마디로 이게 이제 정수가 되셔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정수예요. 그러면 정수가 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자, 얘가 대충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얼마죠? 얘 마이너스 1이죠. 결국 정수는 유일하게 마이너스 1밖에 없어요. 몇 개? 한 개예요. 네, A1이 1입니다. A1이 1이 되셨으니까 결국은 가가 뭐죠? P죠. 네, P가 1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에 n이 짝수면은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n이 짝수예요. 짝수가 되면 얘는 일단 짝수 곱하기 뭐니까 당연히 정수겠죠. 왜냐면 짝수 곱하기 짝수에도 짝수고요. 짝수 곱하기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지워지니까 정수가 되는 상황이에요. 이 자체가 이미 일단 정수가 된 거예요. 근데 f의 n 더하기 1은 이게 뭐가 되세요? 홀수가 되어지는 상황이니까 자, 홀수 곱하기 요거 요렇게 하면 정수 나오죠? 얘 요렇게 했을 때 요 2가 절대로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아니다? 정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 값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x의 개수는 다음과 같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빨리 보이면은 이제 원리를 아는 건데 그게 안 보이면 되게 혼란스럽죠. 자,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n이 짝수예요. 지금 보시면은 그 생각을 빨리 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0이고 2분의 5인데 어차피 짝수다라고 하면 이게 어떤 상태냐면 여기가 2잖아요. 지금 2, 그 다음에 뭐 4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n이 짝수가 되면 얘가 증가함수가 돼요. 증가함수. 이게 증가예요. 이게 지금 증가를 한다고요. 증가를 하는 건데 만약에 내가 n을 집어넣게 되면 얼마라고요? n의 제곱 빼기 2분의 5n이 되는 거고요. 이거 전개한 거예요. 그리고 n 더하기 1을 넣어주면은 자 여기 n 더하기 1을 넣어주면 전개해 보세요. 그럼 얘가 n의 제곱 자 플러스 n 마이너스 2분의 3n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자, 그럼 보세요. fx라고 하는 게 네, n의 제곱 빼기 2분의 5n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얘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n의 제곱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n 빼기 2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어차피 얘는 지금 이미 정수라고 했고요. 얘는 정수가 아닌데 가만히 보면 여기까지는 정수거든요. n이 짝수니까 짝수의 제곱 정수, 2분의 짝수 정수예요. 그럼 얘 때문에 정수가 아닌 상태가 되는 건데 어차피 지금 f 증가함수잖아요. 어차피 f 증가함수인데 얘가 어디 있어요? n의 제곱 빼기 2분의 5n 이렇게 있어요. n의 제곱 빼기 2분의 5n 이렇게. 그럼 얘가 어디 있어요? 한 이쯤 있겠죠. 얘가 n의 제곱 빼기 2분의 1n 빼기 2분의 3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얘는 지금 정수가 아니라잖아요. 그러면 얘보다 살짝 작은 것 중에 가장 큰 정수는 뭐 어디 있게요? 얘보단 살짝 작은 건데 가장 큰 정수는 뭐겠어요? 당연히 얘가 정수가 아닌 거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 딱 처리해 주면 뭐가 돼요? 얘가 드디어 정수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
그쵸? 좀 작은 거는 얘가 가장 큰 정수예요. 그래서 얘가 좀 살짝 작은 정수는 n의 제곱 빼기 2분의 1의 n 빼기 2. 얘가 가장 큰 정수가 되어지십니다. 따라서 얘가 지금 들어가고 얘도 들어가는 거죠. 그쵸? 들어가고 들어가는 건데 어쨌든 여기가 이제 n이고 요때가 지금 n이죠. 요때가 지금 n이 되는 거고요. 요때가 지금 n 더하기 1이잖아요. 잘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여기는 지금 n이고요. n일 때의 함수값이 이거고요. n 더하기 1일 때 함수값이 이거예요. 근데 n은 안 들어가고요. 여기 구멍이 뚫려 있고요. 구멍이 빵 하고 뚫어져 있고요. 여기는 구멍이 메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오는 실수의 개수를 세는 거니까 어차피 증가함수니까 요게 하나 정수가 걸리면 딱 하나씩 걸리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결국 이 fx라고 하는 거는 얘가 지금 같거나 차라리 안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안 들어가는 거네요. 네, 처음부터 이거 뺐어야 되는 건데 제 실수를 했네요. 어쨌든 여기 지금 같거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 무튼 n의 제곱에서 2분의 5n보다는 크고 뭐보단 작거나 같다? 여기는 정수 얘를 끌고 오세요. 그래서 n의 제곱 빼기 2분의 1의 n 빼기 2 이렇게 되면서 한쪽이 같거나 들어가고 한쪽이 안 들어갔으니까 뭐 하시면 돼요? 그냥 뒤에서 앞에를 빼면 돼요. 빼버리면 이게 지워지고요. 여기서 얘를 빼면 뭐가 되세요? 2n이 되죠? 2n 빼기 2. 그래서 얘가 바로 2n 빼기 2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해설하는 사람이니까 이걸 지금 이해를 시켜드리는 거거든요. 해설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는 거고 지금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나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 홀수 일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첫 번째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환장할 노릇이에요. 같은 방법으로 하니까 또 이걸 해야 되느냐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이걸 지금 여러분 시험 현장에서 이걸 일일이 하고 있다. 그러면 솔직히 이거 5분 안에 못 풀어요. 절대 5분 안에 풀 수가 없습니다. 물론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나오긴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어차피 얘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2분의 5인데 여기가 4분의 5잖아요. 그러면 1보다 큰 홀수니까 또 뭐가 돼요? 여기가 3이죠. 3, 5, 7이니까 또 뭐가 돼요? 또 증가함수가 돼요. 또 증가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3이죠. 3, 5 이렇게 쭉 가는 거니까 이제 증가함수가 되세요. 따라서 같은 방법 처리하시면요. n을 넣어주면 얘 얼마냐면 역시나 n에 n-2분의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n 더하기 1을 처리해주면요. 요게 뭐가 되는 거냐면은 똑같아요. 네, n의 제곱 빼기 2분의 1n 빼기 2분의 3 똑같아요.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 되시는 건데 아까랑 같은 방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n이 홀수가 된 상태인 거니까 홀수 곱하기 홀수에서 홀수 곱하기 홀수하면 정수죠. 근데 홀수 곱하기 2분의 1, 얘 뭐가 아니에요? 얘가 정수가 아니에요. 물론 여기는 이제 구멍이 뚫려 있고요. 여기는 구멍이 들어 있는 상태죠. 근데 얘를 보시면 어때요? 얘를 보시면 홀수의 제곱은 어쨌든 홀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얘를 2분의로 묶어내고 빼기로 묶어내면 얘가 n 더하기 3이 되시는 건데 홀수에다 3을 더하면 얘가 짝수가 되고요. 짝수 나누기니까 얘가 바로 뭐가 된다? 얘가 바로 정수가 돼요. 정수.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세면 되겠어요? fx라고 하는 거는 이쪽은 같거나 들어가죠. 정수니까. 바로 n의 제곱 빼기 2분의 1n 빼기 2분의 3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이쪽은 뭐보다 크다 하셔야겠어요. 얘보다 그러면 좀 더 큰 거 보세요. n의 제곱 빼기 2분의 5n이 되시는 건데 됐죠? 그러면 얘보다 좀 더 큰 정수가 뭐가 있을까? n이 홀수니까요. n이 홀수. 뭔가 있겠죠? 뭔가 있을 거예요. 뭔가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별보다는 크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별보다는 크다 하시고 얘가 그거랑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별에서 여기까지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원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되고 얘보다 살짝 큰 홀수 찾아내셔야 돼요. 얘보다 살짝 큰 정수를 찾아내셔야 되는 건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 어쨌든 n이 홀수가 되어지는 거니까 여기에 이제 2k-1 이렇게 혹은 1보다 큰 홀수인 거니까 2k 플러스 1 넣어주면 되겠다. 2k 플러스 1을 넣어서 처리하시면 돼요. 2k 플러스 1의 제곱 2분의 5의 2k 플러스 1. 이게 또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결국 얘보다 큰 거 잡아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다. 그래서 둘 다 갖고 나니까 여기서 얘를 빼서 더하기 1.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방법으로라고 하는 이 방법이 얼마나 복잡한 방법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장 시험용으로 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분명 10분 넘어가요. 아무리 빨리 풀어도 10분 넘어갑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제 해설을 하는 입장이니까 여러분 시험 끝난 다음에 그럴 거 아니에요. 아까 그 13번 근데 나 약간 좀 편법으로 풀었는데 이거 제대로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힘든 상황.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를 빨리 잡느냐? 결국 대입이에요. 대입이 제일 빨라요. 그냥 A3를 구하시고요. 첫 번째 A3 구하세요. A3 구하시면 자 갑니다. 자 3 넣으세요. 3 넣으면 얼마죠? 여기 3 넣으세요. 3 곱하기 얘가 2분의 6이죠? 2분의 1, 2분의 3이네요. 그리고 4를 넣으세요. n에서 n 더하기 1까지니까 4 넣으면 얼마예요? 4 곱하기 2분의 8, 2분의 3이죠? 6이네요. 6, 요렇게. 그리고 갖거나 여기 안 들어가죠? 여긴 들어가요. 그러면 2분의 3보다는 큰 정수 뭐 있어요? 2, 3, 4, 5, 6. 총 몇 개? 5개죠. 네, 바로 A3가 5개입니다. A3 5개. 그 다음에 그냥 두 번째 홀수 A의 5를 한번 구해보세요. A 5를 구합니다. 똑같이 증가함수예요. 자, 5를 넣어보세요. 5를 넣으면 얼마죠? 5 곱하기 2분의 5죠? 네, 2분의 25네요. 6을 넣으세요. 6은 들어갑니다. 6은 들어갔는데 6 곱하기 2분의 10이니까 2분의 7인가요? 2분의 약분하니까 21이네요. 요렇게 21 됐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세요? 얘가 지금 12.5가 되는 거니까 13부터 해서 21까지죠. 13부터 21까지. 빼면 8이고 더하면 1인, 더하기 1하면 9니까 얘가 9가 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A3가 5가 되시고 A5가 9가 되는 그런 상태. 그럼 그냥 인덱스 차가 지금 두 칸 떨어졌죠? 그러면 얘가 2D가 4니까 일단 얘가 2N으로 출발할 것 같아요. 그리고 3을 넣으면 5가 돼야 되거든요. 3을 넣으면 5. 혹은 5를 넣으면 9.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는 게 제일 빨라요. 이렇게 하셨어야 돼요. 그냥 위에 있는 이것 자체를 막 이해하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그냥 주어진 거 빨리빨리 이해하시고 그냥 숫자 대입해서 빨리 처리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세요? 정리를 해볼게요. 현재 P가 1이고요. 그리고 이 GN이 2n-1이에요. 그럼 이제 요 Q를 구하셔야겠네요. Q를 구하셔야 되는데 자, n이 1부터 20까지의 AN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A의 n이라고 하는 것 상황이 이렇죠. n이 홀수가 되시면 2n-1이고요. 물론 원래 얘가 1보다 큰 홀수긴 한데 아까 A의 원이 1이었잖아요. A의 원이 1이었잖아요. 실제로 이게 1 넣으면 1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1보다 큰 홀수인 건데 이제는 뭐가 된다? 그냥 아예 홀수 전체가 다 뭐가 돼버렸다. 2n-1이 돼버렸다. 그러면 n이 짝수가 되면 2n-2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인덱스, 짝수 인덱스, 홀수 인덱스는 분리해서 더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얘가 2k-1, 얘가 2k 처리하시고 요거는 이제 k는 1, 2, 3, 4, 5, 6, 7, 8, 9, 10까지 k는 1, 2, 3, 4, 10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10개, 10개, 토탈 20개. 따라서 어떻게 처리하시면 돼요? k는 1부터 10 처리하시고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여기는 n 대신에 2k-1 넣어주시고 여기는 n 대신에 2k 넣어서 또 하시면 정답이죠. 맞습니까? 처리하세요. 네, 4k -2, -3 이렇게 하나 됐죠? 그 다음에 4k -2 하나 이렇게 더하시면 정답이에요. 네, 계산하시면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의 8k-5가 되시는 거고요. 그럼 답은 뭐겠어요? 8 곱하기 시그마 1부터 10까지 k는 55가 되시는 거고 상수는 곱하기니까 이렇게 처리. 됐죠? 얼마? 390이 되세요. 이게 얼마라고요? 390이라고요. 그러면 g의 5는 얼마예요? 요게 g의 n인 거니까 여기에 5를 넣으세요. 9가 되겠죠. 390에다 10을 더하면 얼마? 400이 정답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현장에서의 바람직한 태도는 뭐다? 그냥 넣고 규칙 발견이 가장 깔끔한 상태이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14번입니다. 생각보다 14번 기니디 문제가 쉬웠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써보면요. ddt 이렇게죠. 그리고 이 gx가 0이 되는 게 어떻게 있다고요? 양수의 실근 하나, 음수의 실근이 한 개. 이렇게 있다 그랬어요. 자, 일단요. 정적분을 적어낸 함수가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뭘 안 해볼 수 없어요? 윗끝, 아래끝 같다 해볼 수밖에 없죠. 1을 넣어주시면 0이고요. 1 넣으면 0이에요. g의 1은 0인데요. g의 0대는 양의 실수 한 개 있다는 게 그게 뭐예요? 바로 1일 때가 양의 실수 하나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좀 구조를 보세요. 제가 정적분을 적어낸 함수인데 안에 뭐가 있으면 다항함수가 있으면 3차 함수가 있고 또 3차 함수가 있으면 뭘 의심하라고요? 전체가 분명히 다항함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지금 얘가 3차고 1차 곱하니까 몇 차? 4차예요. 4차. 그러면 3차 적분해서 넣고 빼도 얘가 몇 차? 4차예요. 근데 과연 최고차항이 날아가느냐? 그런 구조가 전혀 아니죠. 어쨌든 f가 3차 함수가 되셔서 최고차항이 1인 상황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이쪽은 뭐가 되시겠어요? 이쪽은 4분의 1의 x의 4제곱 이런 느낌이고 여기는 x세제곱이 있으니까 이쪽 부분은 마이너스 x 4제곱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쵸? 그럼 일단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일단 g는 몇 차 함수다? 4차 함수가 될 수밖에 없고 이 gx는 현재 느낌상 마이너스 4분의 3의 x의 4제곱 4차죠 4차 4제곱이 되어지시는 최고차항이 음수인 4차가 된다.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런데 x축과 만나는 게 두 번밖에 안 만나요. 딸랑 두 번 만나요. 그러면 일단 어떤 생각이 들 수밖에 없냐면 보세요. 여러 그래프가 있을 텐데 그걸 다 그리고 막 케이스 나눠가지고 뭐 이런 거 뭐 되게 많잖아요. 이런 거
뭐 이런 거 막 다 하지 말고 일단 뭐부터 하자. 정적분호적이 된 함수니까 네, 미분부터 해보세요. 미분을 하세요. 미분을 하시면요, 자, G'X는 여기는 미분하면 들어가죠. fx가 되시고요. 여기는 앞에 미분 1, 뒤에 그대로, 앞에 그대로, 뒤에 미분, 요거죠. 그럼 뭐가 되냐면 fx가 되시고 마이너스 fx, 이거 사라지네요. 그냥 사라지네요. 네. 그럼 뭐가 되세요? 얘가 1-x의 프라임 x네요. 뭐라고요? 여기 있는 G'X가 1-x의 프라임 x라고요. 그럼 뭘 알 수 있어요? 한 번 더 여기에 1을 넣어주면 얼마다? 0이다. 아, G'의 1도 0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1일 때 0이 되고 프라임도 0이 되어지는 거니까 이 x1이 뭐다? 네, 접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고, 현재 G'X는 뭐가 되신다? G'X는 1-x의 바로 F'X가 되신다. 이렇게. 자, 그러면 올 수 있는 그래프가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이 돼요. 두 번 만나야 되는데 1에서 접한다. 두 번 만나는데 1에서 접한다.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은 당연히 요런 거. 1에서 접하는데 어딘가 또 접하는. 어딘가 뭐라 할까요? 요거 P라 할까요? 어딘가 또 접하는 이런 상태. 요런 게 하나 있을 거고요. 물론 당연히 얘가 뭐가 돼야 돼요? 음수가 돼야겠죠. 네, 하나의 양의 실근, 하나의 음의 실근이라 그랬으니까. 또 하나는 뭐가 올 수가 있겠어요? 접하는 게 꼭 중근만 있는 건 아니죠. 관통하고 삼중근, 여기. 삼중근이고 여기 관통하는 거. 여기가 뭐 P 이런 식으로. 됐죠? 관통하고 접하는, 삼중근 가지는 이런 그래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시죠. 첫 번째 기억. G'1은 0이다. 맞죠? 자, 니은. 양의 실수 알파에 대하여 gx가 알파에서 극소이면, 자, 둘 중에서 극소인 건 얘밖에 없어요. 왜 극소예요? 얘가 뭐라고요? 어떤 알파인데 얘가 뭐라고요? 양의 실수. 그러면 0은 어디 있겠어요? 0은 이쪽에 0이 있겠죠. 그래야 0보다 왼쪽에 P가 있고 0보다 오른쪽에 알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G'0은 뭐예요?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마이너스죠. 이거 마이너스예요. G의 알파는 뭐예요? 그냥 얘가 음수잖아요. 음수. 그러면 풀 되는 거 맞죠? 자, 다음입니다. F'의 1이 0이면 그랬어요. F'의 1이 0이면 그랬어요. 자, F'의 1이 0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러면 어디다가 1을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요 식에다가 1을 넣어주면 되죠. 여기다 넣어주시면은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디귿번은. 요거 지웁시다. 필요 없으니까. 자, 디귿번을 보시면 F'의 1이 0이니까 여기다 1 넣어주세요. 그러면 G'의 1은 여기 1 넣어주면은 0이고 여기 또 0이네요. 자, 이게 뭘 상징하겠어요? 보세요. 여기서 0이 되는 게 x 이퀄 1이 있다는 뜻이고요. F'의 1이 0이라는 말은 여기서 0 되는 게 1이 있다는 뜻이고 여기 또 0이 되죠. 그 말은 G'이 뭘 가진다? G'이 x 이퀄 1에서 다시요. G'의 x가 x는 1에서 뭘 가진다? 중근을 가진다 이 뜻이죠. 이 G'은 여기서 0 되는 게 1, 또 여기서 0 되는 게 1. 1이 두 번 0 되는 거니까 중근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프라임이 중근 가지는 건 바로 요 그림이죠.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그래서 이번엔 디귿번은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이 뜻이에요. 그때에 0부터 1까지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주어진 이 식에서 0부터 1까지인 거니까 여기 x에 0을 넣어줘야겠죠. x에 0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세요?
x 0을 넣어주시면 g0은 인테그랄 1부터 0까지의 ft dt 마이너스에 여기 0 넣어주시면 풀되고 f에 0 되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p 자체가 지금 음수잖아요. 그럼 0일 때는 어디겠어요? 여기가 0이겠죠. 대충 여기가 0이겠죠. 0일 때 뭐가 되세요? 양이 돼야 돼요. 즉 g의 0이라고 하는 건 얘가 양수가 되셔야 돼요. 되셨어요? 자, 따라서 f의 0이라고 하는 건 뭐보다 크다? 얘가 넘어간 것보다는 커요. 근데 이거 위끝 아래끝 부호 바꾸면은 자리 바꾸면 0부터 1까지의 ft dt가 되죠. 따라서 0부터 1까지의 ft dt는 f0보다 작다. 요거죠, 요거. 네, 정답은 기니디 전부 다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쉬웠던 14번 기니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그림만 잡아낼 수 있으면 네, 1에서 접한다라는 것만 이해하면 네,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15번입니다. 앞서 총필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생각보다 쉽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AB가 지름이다 그랬어요. 지름이 10이래요. 그럼 일단 되던 말던 지름분은 뭐부터 확인해요? 원주각 보는 거죠. 뭐 되던 말던 일단 원주각 일단 보고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C는 AB를 7대 3으로 내분한다. 뭔 소리예요? 그럼 당연히 이 길이가 7이고요. 이게 3이겠네요. 7대 3으로 내분한다. 자, 이때 코사인 ACP 요각이네요. 세타. 자, 코사인 세타가 뭐라 그랬냐면은 8분의 5예요. 이때 PQ의 길이에다가 뭐 하라 그랬냐면 사인 PAC 그리고 사인 CBQ 네, PAC분의 CBQ의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럼 당연히 뭘 안 해볼 수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어떤 중심 찾으셔야 되고요. 그 원 위에 있는 점은 반드시 중심으로부터 연결을 안 하고 문제는 풀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연결 일단 하세요. 그 얘가 뭐가 돼야 돼요? 반지름 5가 되셔야 돼요. 반지름 5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요 길이는 얼마가 되셔야 돼요? 이 전체가 길이가 7인데 이게 7인데 얘가 5니까 얘가 지금 5잖아요. 이 길이 얼마? 2예요. 지금 2. 얘가 2예요. 그러면 벌써부터 뭐가 보이죠? 나 뭐만 처리하면 돼요? 요 길이만 알아내면 요 길이만 어떻게든 알아내면은 여기서 뭔가 나오죠. 이미 코사인 나오니까 요거 구할 수 있겠는데 요거 길이 x를 할까요? 요거 나오겠는데요? 자, 이거의 제곱 25는 x의 제곱 2의 제곱 빼기 2배 끼인 변 4x에다가 코사인 세타 8분의 5예요. 됐죠? 요거 계산하시면은 자, x의 제곱 2분의 5x에다가 넘어가면 21은 0. 양변 2 곱하시면 2x의 제곱 빼기 5x 빼기 42는 0 되시고요. 그럼 2x가 되시고 x가 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6, 7, 40인가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풀 이렇게요. 되죠? 12 빼기 7 되죠? 네, 그쵸. 따라서 x가 6이네요. 즉 이 길이가 6이에요. 이 길이가 6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PQ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만 더 처리하시면 돼요? 요 노란 부분만 처리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솔직히 좀 이쯤 되면 여러분이 금방 눈치챘어야 돼요. 왜냐면 지난 6월 모의고사 2022년 6월 9일에 있었던 6월 모의평가 때 어떤 게 나왔어요? 할선 정리. 즉 요 곱하기 이거는 요 곱하기 이거 나왔잖아요. 그럼 보이세요? 자, 요 길이가 7이고요. 요 길이가 7이고
요 길이가 3이었어요. 그러면 요 곱하기 이거는 요 곱하기 요거죠. 보이세요? 여기 있는 7 곱하기 3은 6 곱하기 요거예요. 곱하면 21인 거니까 이 노란 부분 얼마겠어요? 6분의 21이 돼줘야 곱하면 21이 되죠. 되셨어요? 그럼 따라서 여기 있는 PQ는 얼마가 되신다? PQ는 6 더하기 6분의 21 이렇게 되시겠네요. 6, 36인 거니까 57 되나요? 6분의 57 되시네요. 그 다음에 sin PAC분의 sin CBQ를 구하면 되는 건데 잘 보세요. 자, 편의상 여기 있는 요각을 제가 알파라고 이걸 베타라 할게요. 그럼 PAC는 요각이 알파고요. 그 다음에 CBQ는 요각이 베타죠. 그러면 이게 베타면요, 얘도 베타가 돼요. 왜냐면 이 호에 대한 원주각, 이렇게 일단 같은 거 다 처리하시고 보시면은 가급적이면 이 비율이잖아요. 비율인 거니까 하나의 삼각형으로 몰아넣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의 삼각형으로 이렇게 안에 요렇게죠, 요렇게 하나의 삼각형으로 몰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요각이 요각이 네, 잘못 그렸네요. 네, 지금 늦은 새벽이라 그런지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베타가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요 호에 대한 원주각, 요게 지금 베타예요. 요게 베타. 그리고 최대한 하나의 삼각형으로 몰고 갈 거니까 요 삼각형을 보세요. 그럼 그거 보이시죠?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는 하나의 삼각형인 거니까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는 결국 사인 알파의 마주보름변 6대 사인 베타의 마주보름변 7 됐어요?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는 사인 알파의 마주보는 변 대 사인 베타의 마주보는 변이잖아요. 어차피 하나의 삼각형이니까 하나의 외접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답은 뭐겠어요? 이 답은 그냥 6분의 7인 거예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인 알파분의 6은 2R, 사인 베타분의 7은 2R인 거니까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는 6분의 7인 거예요. 그냥 정답은 얼마예요? 그냥 둘이 더하면 되죠. 이렇게죠. 약분하시면 3분의 32 정답 되시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그래서 뭐 15번 치고는 굉장히 쉬운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16번 바로 단답형 문항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얘는 쉽죠? 10sin x에다가 2분의 파이는 사인, 코사인 사인으로 바뀌고요. 2사분면이니 코사인 분은 음이 되어지죠. 이렇게 따라서 8sin x 더하기 3 최대를 구하라. 8 더하기 3 11 정답. 넘어갈게요. 17번 뭐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 지금 당황하시는 분 있어요? 이거 지금 막 억지로 얘를 나누려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 병 있는 거예요. 가까운 병원 가 보셔야 돼요. 얘 뭐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2의 fx가 되시는 거고, 각각의 극한이 존재하면 전체의 리미트는 각각의 리미트로 넘어가죠. 극한이 존재하면 각각의 리미트로 넘어가요. 2 넣으면 4. 요게 얼마라고요? 6. 정답은 24 정답입니다. 자, 다음 18번입니다. 자, 이쪽 보세요. 이쪽은 A1부터 A7까지 합이고요. 이쪽은 넣어주시면 1 넣으면 A2죠. A2로부터 여기 5 넣으면 6이잖아요. A6까지의 합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 더하면은 1부터 5까지의 합은 등차수의 합은 센터의 개수만큼 3 곱하기 5, 15가 되세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 있는 A2부터 A6 지워버리면 여기 뭐 남아요? A1 남고요. A7 남아요. A1 더하기 A7이 결국 15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등차 수열의 구조니까 바로 인덱스의 평균. 되게 강조하죠.
여기는 인덱스의 평균. 2하고 7의 평균 얼마? A의 4가 뭐다? 등차 중앙이 되시고 2의 절반 2분의 15가 되시는 거겠죠. 여기에 뭐 하시라고요? 4를 곱하라 그랬어요. 정답은 얼마? 30 정답.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자, 다음 19번입니다. 수익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T에서의 위치가 나오네요. 위치니까 일단 뭐 미분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출발 후 알파에서 속도가 0인 양수 알파가 오직 한 개 존재할 때. 이게 뭔 소리예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겠죠? 얘가 속도예요. 속도가 뭐가 되냐면, 자, 미분하세요. 3t의 제곱 2k의 t 플러스 3 이렇게 되시죠. 근데 얘가 뭐가 돼야 돼요? 얘가 어떤 뭔가 0이 되셔야 돼요. 그런 양수 알파가 그런 t 값이죠. 그런 t 값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되셔야 되겠어요? 얘가 분명히 2차 함수고 아래로 블록인 건데 하나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뭐 하셔야 돼요? 그냥 접하면 되는 거죠. 그냥 접하면 끝입니다. 쌤, 이게 하나가 양이고 하나가 음이어도 하나밖에 안 가지지 않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 보세요. 두 근의 곱이 얼마예요? 1이죠. 따라서 둘 다 양양이거나 음이 돼야 돼서 하나가 양, 하나가 음이 되어서 얘가 지워지고 하나가 되는 그런 케이스는 없습니다. 반드시 여기서 접해야 돼요. 따라서 자, 3으로 쭉 빼내면 얘가 t의 제곱이 되시고 뭔가의 t에다가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케이스잖아요. 지금 얘가 뭐가 되셔야겠어요? 당연히 t에다가 뭐의 제곱이 되셔야겠죠. 근데 어차피 t라고 하는 거는 이 알파가 양수 알파에서 접하는 상태인 거니까 이게 플러스가 돼버리면 이 t가 마이너스 1 돼버리잖아요. 알파가 음수가 돼버립니다. 당연히 얘가 뭐가 되셔야겠어요? 마이너스가 되셔야겠죠. 그럼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셔야 돼요. 따라서 요렇게 처리했을 때 마이너스 6t가 2k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2k가 여기 있는 이 2k가 네, 마이너스 6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k는 얼마? 마이너스 3 이렇게요. 이때 0부터 3까지의 위치의 변화량 또 물었어요. 지난 5월 달에 나왔던 시험과 마찬가지죠. 또 위치의 변화량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인테그랄 0부터 3까지의 vt dt 이거 적분하시면 돼요. 3에 뭐 하시면 돼요? 네, t-1의 제곱 dt 요거 하시면 돼요. 어쨌든 3은 앞으로 나오죠. 제가 빌드업 강의 때 뭘 얘기했냐면 귀찮은 거니까 t 대신에 t 플러스 1을 넣어라. 즉 평행이동을 써라. 이게 미적분 입장에서는 치환적분이요. 나머지 기하나 확통 입장에서는 트랜슬레이션, 평행이동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t 대신에 t 플러스 1 넣어준다라는 말은 범위도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이 된 거죠. 네. 그럼 뭐 하시면 돼요? 요거 구하시면 돼요. 네. 요거를 구하시면 정답입니다. 정답은 얼마? 9 정답 되시겠네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죠. 자, 다음 20번입니다. 20번도 굉장히 좋은 문항인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 최고차항이 A라 그랬고요. F1은 마이너스 3의 2다 그랬어요. 그리고 2차 함수가 있는데 2차의 절대값을 씌웠어요. 거기에 x를 곱했네요. 보통 이런 게 이제 어떤 느낌인 거냐면 여기에서 불연속이 되는 걸 얘가 메꿔주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왜 절대값 fx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제 하나가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 있으면 예를 들어 x 이퀄 a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얘를 다시 미분이 가능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x-a라는 인수를 하나 더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 기억나세요? 이 정도는 기본이죠. 제가 더 설명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건 뭐 기본적인 거라서
지금 이 정도까지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이거 잘 모르신다, 개념이 부족하다, 이러면 좀 굉장히 제가 아무리 제가 모두를 위한 해설을 찍지만 이까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떤 생각 가지셔야 되냐면, 이 2차가 0이 되는 게 뭔가 있는데 얘가 K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얘가 두 군데서 뚫어야 되는 건데 하나가 K 된다는 얘기고 나머지 뭐라는 거예요? 얘는 0이라는 얘기죠. 0에서 미분이 불가능한데 얘 때문에 미분이 가능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아, 그럼 그냥 F는 이거네요. F는 그냥 이거예요. 최고차항은 A가 되시는 거고요. 0이라는 인수를 가지고요. K라는 인수를 가져요. 이렇게요. 이게 그냥 F예요. 이게 F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성은 좀 우리가 많이 좀 익숙한 부분이다. 마침 올해 나왔던 3월 학력평가 2022년 3월 모의고사 나왔던 요 문항이랑도 비슷하죠. 요 문항. 여기가 절대값이 있고 곱할 때 여기 미분이 불가능한 걸 다시 미분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형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랑 조금 비슷한 버전인데 얘가 22번의 느낌이라면 얘는 그냥 20번 약간 마이너 버전 내려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보세요. F1이 -3a인 거니까 F1 넣으시면 여기는 A 곱하기 여기 1-K가 되시는 거죠. 여기 뭐가 되셔야 돼요? -3이 되셔야 되죠. K는 얼마? 4. K는 그냥 4인데요. 요 느낌이네요. 요게 그냥 F예요. 요게 그냥 F고 GX가 K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다. 된 거죠. 된 거예요. 그때에 지금 이거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거를 보시면은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이 함수는 G가 만약에 0보다 크면 크 놨다 할까요? 그럼 얘가 양수가 되니까 그냥 2배의 GX가 되시는 거고, G가 만약에 음이 된다라고 보시면 마이너스로 튀어나올 게 0이 되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G를 좀 빠르게 한번 그려보면은 이런 감성일 거예요. 얘가 지금 역시나 F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나오실 거고요. F가 음이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테니까 결국 뭐 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이쪽 부분을 이렇게 온다라는 말은 X축 대칭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원래 얘가 0이랑 4를 지나게 되는 건데, 그쵸? 그러면 보세요. 얘가 이렇게 되는 0이랑 4를 통과하는 이런 아래로 볼록인 상태가 되는 건데, 그러면 F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어디겠어요? 바로 0이랑 4가 되는 이쪽 부분이죠. 이쪽 부분은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쪽 부분이 되어지는 부분은 그냥 X에다 fx 곱하라는 얘기가 된 거니까 여기 그냥 X를 곱하세요. 그러면 0에 접하고 4 관통이죠. 0에 접하고 4 관통, 이렇게 0에 접하고 4에 관통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얘가 바로 x 곱하기 fx가 되시는 거죠. 그 중에서 어디 부분만 그려라? f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그리는 거니까 이 양쪽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림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f가 음이 되어지는 이 사이 부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서 얘를 뭐 하라? x축 대칭을 해라.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요렇게 되시는 거죠. 얘가 요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미분이 가능하게끔 요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 주황색 부분이 뭐다? 바로 gx가 되시는 거다. 따라서 지금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적분을 하라 그랬는데요. 지금 보시면 g가 음이 되면 0이거든요. 지금 0보다 왼쪽 부분은 이미 마이너스가 되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결국 이거는 그냥 뭐랑 똑같아지는 거냐면 그냥 0부터 2까지만 적분하면 돼요. 어차피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g 자체가 이제 음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냥 0을 적분하는 거거든요. 0이에요. 그럼 이제 g가 양수인 부분은 2배 해주는 거니까 그냥 요거 하시면 돼요.
요게 지금 40이 된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뭐 하시면 된다? 0부터 2까지의 gx, dx 했는 것이 바로 이거의 절반, 20이 되신다. 요거 푸시면 돼요. 따라서 요게 지금 4니까 어딘가 2가 있으시겠죠? 요 적분, 요 넓이가 20이 되게 하는 부분만 찾아내시면 되는 거다. 근데 이쪽 부분은 이 x 곱하기 fx 접어 올린 거잖아요. 그럼 뭐 하시면 돼요? 0부터 2까지에 여기 있는 여기에다 x를 곱하는 건데, 다시 보세요. ax의 제곱 4ax인데, 자 a 빼시고요. a 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x의 제곱 빼기 4x인데 거기에 x를 하나 더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세제곱이 되시고요. 제곱이 되세요. 자, 근데 그거는 이 밑에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밑에 부분. 나는 얘를 접어 올린 거니까 다시 음수를 곱하시면 돼요. 요렇게. 요렇게 적분. 요렇게 적분. 네. 요거 구하시면 돼요. 요거. 그럼 얘가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0부터 2까지에 마이너스 a로 빼내면 네, 바로 x의 세제곱 빼기 4x의 제곱. 요거의 적분이 되시겠네요. 요거 뭐죠? 네, 적분하면 4분의 1에 4제곱이니까 2 넣으면 16, 4죠? 네, 4. 적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4에다가 세제곱이니까 2, 8 이렇게 됐죠. 그럼 3분의 12, 3분의 32, 그럼 빼면 마이너스 3분의 20 됐나요? 얘가 마이너스 3분의 20 이렇게. 그러면 풀 되면서 따라서 뭐가 돼요? 3분의 20a가 얼마다? 20이다가 되는 거죠. 따라서 a가 얼마? 3이다가 정답입니다. 지금 뭐 하라 그랬죠? k랑 a 더하라 그랬죠? a는 3이고요. k는 아까 일찌감치 구했어요. 4였죠. 네, 4. 정답은 4 더하기 3, 7 정답이네요. 네. 그래서 뭐 문제 자체는 뭐 굉장히 좋은 문항이었습니다. 네, 그동안은 항상 어떤 x를 가지고 범위를 쫙쫙 나누는 거에 비해서 f를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고 g를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주는 뭐 그런 형태. 그리고 x 곱하기 절대값 x 돼 있을 때 여기 미분 불가능한 지점을 얘가 곱해줌으로 인해서 미분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 상태. 잘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어느덧 21번입니다. 이 문항 굉장히 좋은 문항이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잘 푸셨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이런 것들을 좀 빨리빨리 푸는 능력이 여러분들이 어떤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한 이해와 어떤 숙련이 잘 돼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이 혼자 연습하실 때 한 4분? 4분, 5분 선에서 이걸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여러분이 좀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항이 양수. 그때 다음 단계 항은 이전 단계 항과 어떤 관계식, 점화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항상 수열은 관찰이죠. 규칙에 대한 관찰이에요. 근데 모양에 대한 관찰을 해보시면 요 모양과 요 모양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수학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1의 n제곱 혹은 마이너스 1의 n-1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벌써 나에게 뭘 시키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죠. 홀수 인덱스와 짝수 인덱스를 분리해서 해라 라고 하는 걸로 돼요. 따라서 당연히 이건 첫 번째 뭐부터 해보셔야 돼요? n이 홀수일 때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n이 짝수일 때를 나누어서 해보셔야 된다는 생각을 빨리빨리 하셨어야 돼요. 자, 그러면 n이 홀수입니다. 그러면 a의 n 더하기 1은 뭐가 되시겠어요? 이게 홀수니까 n-1은 짝수죠. 짝수니까 마이너스 1의 짝수는 1입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an분의 1 빼기 3an 그냥 이가 그대로 오실 거고요. 더하기 an분의 1 더하기 3배의 an이 되시는데 이게 지워지면서요. 네, an분의 2가 되세요. 그러니까 심플한 거예요. 네, 다음 단계는 만약에 n이 홀수면
어떻게 되라고요? 네, AN분의 이전 단계에서 뒤집은 다음에 곱하기 2를 하세요. 이 말이죠. 이전 단계항을 뒤집고 곱하기 2를 하세요. 자, n이 짝수입니다. 짝수면 어떻게 되세요? 짝수면 이게 n-1이 홀수가 되어지고요. 마이너스 1의 홀수 제곱은 마이너스잖아요. 여기에 마이너스를 달아주세요. an분의 1 풀 3배의 an 뒤엔 그냥 그대로잖아요. an분의 1 더하기 3배의 an 되시면서 이번엔 얘가 지워지면서 뭐가 되신다? 6배의 an이 되세요. 따라서 n이 짝수가 되면 이전 단계항에서 6배를 곱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일단 이해를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고, m이 1부터 17인 어떤, 자, 썸 나왔어요. 수학에서 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뭔가 하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죠. 모든 자연수의 n에 대하여 항등식입니다. 뭘 넣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떤 썸이 존재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2개 있을 수도 있고요. 3개 있을 수도 있어요. 다만 뭔가의 최대를 구하라고 하는 거 봐서는 이게 한 개가 아니라 좀 여러 개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근데 다음을 구하래요. 다음을 구하라고 할때 일단 뭘 의심해 봐야 되냐면, 일단 여러분 귀납적 정의 이렇게 넘어가는 스타일에서 우리가 많이 풀어봤던 기출 문제예요. 뭐 대표적인 게 뭐 작년 유월몰 평가 9번 같은 거, 뭔가 뒤집혀져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대부분 다 뭘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 주기성을 물어보는 문항이었잖아요. 보통은 주기가 4거나 6이거나 혹은 5거나 뭔가 반복되어진 뭔가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일단 빠르게 눈치를 채셔야 되는 거고요. 자,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A1은 그냥 그대로 있고요. 그냥 A1이에요. 지금 뭔가 지금 뒤집고 곱하고 뭐 이런 상태인 거니까 A1을 알 수는 없는 상태고요. 그럼 A2는 뭐가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자, n이 홀수가 되면 a1분의 2, 자, 뒤집어라 그랬어요. a1분의 2 이렇게. 그럼 a의 3는 뭐가 되는 거냐면, 자,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a1분의 2를 넣으세요. 그러면 a1분의 얼마? 12 이렇게. 다시 a의 4를 하시면은 뒤집어주고 뒤집어주고 곱하기 2를 하래요. 뒤집어주고 곱하기 2니까 6분의 a1이죠. 6분의 a의 1. 그리고 a의 5가 뭐냐 봤더니 다시 여기 집어넣는 거죠. 곱하기 6. 이거 a1이네요. 자, 나왔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얘가? 주기예요, 주기. 주기가 4가 주기가 된다. 이렇게. 4가 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이렇겠죠. 4가 주기니까 이 8은 없어도 돼요. 이 17은 4, 4, 16이니까 그냥 1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해보세요. 지금 A의 M 곱하기 A의 M 더하기 1이 6이다 이렇게. 여기 그냥 얘 없애버리고 얘 그냥 1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이때 이 A17을 뭘로 인지하라고요? 그냥 A의 1으로 인지해버리세요. 주기가 4니까요. 그럼 얘를 어떻게 인지하면 돼요? 한국말로 해보세요. 이웃한 두 항의 곱이죠. 이웃한 두 항의 곱이 어떻게 하면 6이 나오겠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곱하면 2죠. 그렇죠? 안 되죠.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돼요? A1의 제곱분의 2이 곱하면 24죠. 그럼 얘가 6이 되는 케이스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자, 이렇게 했고, 자,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시면 어떻게 돼요? 약분되고 또 2네요. 2가 되죠. 곱하는 건 2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볼 필요 없고요. 요렇게 보면 요렇게 하나 나오고요. 그러면 얘랑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얘랑 그 다음 넥스트 이거. 얘랑 곱하면 뭐가 되죠? 6분의 A1의 제곱이 되나요? 요렇게 되겠네요. 케이스가 2개 있는 거네요. 2개 있는 거. 요 케이스 하나, 요 케이스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웃한 2개의 곱이 6이다. 곱하고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자리 바뀌는 거죠. 그러면 A1의 제곱은 4니까 지금 모든 항이 양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A1은 얼마예요? 2예요.
이때는 뭐가 되세요? 바로 A1이 6이겠죠. 그래야 6의 제곱은 약분하고 6이잖아요. 6이에요.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잘 보세요. A1이 2가 됐을 때 한마디로 얘네 둘이 곱했을 때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A2 곱하기 A3 했는 게 요거죠, 지금. 그쵸? A2 곱하기 A3 했는 게 6이에요. 그쵸? 요렇게 곱한 게 6이에요. 그러면 주기가 4니까 4를 더해서 6 곱하기 7 해도 되고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M이라고 하는 거는 2였고 3이었으니까 M이 2였고요. 어차피 주기성이니까 주기 4잖아요. 2가 되면 6도 되고요. 6 되면 10도 되고요. 10 되면 14도 돼요. 14가 맥스예요. 왜? M이 17까지거든요. 그럼 이때는요. 자, 이때는 A1이 6이다라고 했을 때는 뭐 곱한 거예요? 4랑 5랑 곱한 거죠. 그쵸? 왜냐면 얘가 1이랑 2 곱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얘네 둘이 곱한 거 아니고 얘네 둘이 곱한 건 했고요. 얘네 둘은 2고요. 4랑 5랑 곱한 거예요. 4랑 5랑 곱한 거. 그럼 얘가 4랑 5랑 곱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4가 된다라고 하는 건 역시나 또 주기성이 될 테니까 8이 되실 거고요. 12가 될 거고요. 16까지 되겠네요. 네. 그럼 케이스 2개잖아요. 끝났잖아요. 이때 M 더하기 A1을 구하라. 이때 M 더하기 A1 중에 가장 크려면 최대가 되려면 이 케이스는 16, 이 케이스는 22가 가장 큰 값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둘 중에 가장 큰 값을 구하라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될 테니까 정답은 얼마가 되신다? 네, 바로 22가 정답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홀짝수 나눠서 하는 거에다가 주기성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웃한 두 개의 곱이 6이다로 보는 거니까 얘네 둘이 곱, 얘네 둘이 곱, 얘네 둘이 곱, 얘네 둘이 곱 보시는 거고 케이스 두 개 쫙 나눠서 그냥 쭉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이 현장에서 풀기에는 결코 만만한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아무튼 좋은 문제였습니다. 잘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어느덧 마지막 22번입니다. 보시다시피 최고차항이 1이고요. F2가 1보다 큰 3차 함수래요. 근데 GX가 어마어마합니다. 3차 곱하기 3차 하면 6차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좀 애매하잖아요. 애매한데 그 작년 2021년 6월 모의평가 공통문항 20번을 보면은 정적불로 정의된 함수인데 뭐 이런 6차, 7차 같은 함수가 등장을 하지만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문제가 풀리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 상태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네, 보시면요. 이때 GX가 세 군데에서만 그 값을 갖는다. 자, 언제 그 값을 가지죠? 미분이죠. 뭐. 미분해보세요. 그러면 앞에 미분, 뒤에 그대로. 여기는 앞에 그대로, 뒤에 미분. 요거 미분하면 프라임이죠. 그리고 여기 미분하면 0이잖아요. 네. 그럼 결국 뭐가 되냐면 2배의 F에다가 프라임 X가 되시고요. 요거 계산하고 요거 합하면 네, 2배의 F 프라임 되시는 거고요. 마이너스 2배의 프라임 X가 되시겠네요. 그럼 이게 언제는 0 되냐잖아요. 언제 0 되냐. 따라서 결국은 2배의 프라임 X로 확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세요? 묶어버리면은 네, F의 X 빼기 1 되죠. 따라서 이게 미분한 게 이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이게 0이면서 관통하는 거, 얘가 0이면서 관통하는 거. 그러니까 관통을 해야 돼요. 접하면 안 되고 관통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총 세 군데서 그 값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 군데서 얘가 0이 되는 게 관통, 그리고 얘가 관통.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3차가 이런 3차는 아니에요. 절대. 왜냐면 프라임 0 되는 게 만약에 하나 있다, 그 다음에 1 되는 게 하나 있다, 두 개잖아요. 그럼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이건 제가 해설하는 입장이니까 하는 거고 그냥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그리고 시작했어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미 얘가 0 되는 게 하나, 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F에 1 되는 거, F가 1 되는 게 이제 하나 있는 건데
당연히 1이 이렇게 있느냐 이렇게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뭘 보시면 되냐면 F2가 1보다 크다 그랬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보세요. 얘가 만약에 요게 1이라고 해보세요. 요게 1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얘가 극값 관통하는 지점 극값이 될 테니까 요게 알파 1, 요게 2, 알파 2 되는 건데, 그러면 F2가 1보다 큰 거니까 F2가 1보다 큰 거 맞죠? 이건 오케이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로 해보세요. 그러면 얘가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죠. 극값 또 관통 극값. 그럼 여기가 이제 만약에 알파 1이 되시고 2가 되시고 알파 2가 되면은 F2의 값이 1보다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그림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고, 결과론적으로 바로 우리는 그림을 그려낼 수 있어요. 어떤 그림이라고요? 그냥 이렇게 있으시고요. 그다음 여기가 이제 여기가 1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뭐예요? 여기가 알파 1이 되시고 여기가 뭐예요? 네, 2가 되시는 거고 여기가 알파 2가 되는 뭐 그런 상태예요. 알파 1, 2, 알파 2 이렇게. 자, 일단 이렇게 이제 얘가 f의 x가 되는 건데요. 자세히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될 게, 물론 이제 이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1이 있잖아요. 꼭 밑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접해도 돼요. 또 이따 설명을 드려볼게요. F1이 0 되는 얘가 관통하면 되거든요. 관통하는 이 점만 결국은 극값이지 접하는 이 부분은 극값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얼마든지 접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고, 물론 이제 결과론적으로 접할 때 답이긴 한데 일단 좀 더 가볼게요. 일단 상황이, 저 지금 벌써 시간이 새벽 2시가 넘어서 저도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막 횡설수설하고 있는데 보세요. 여기가 1이 아니죠, 참. 이거 어디예요? 지금 알파 1이죠? 지금 너무 집에 가고 싶은가 봐. 여기 알파 2, 여기가 1이에요. 자, 그럼 보시면은 얘를 보세요. 여기 지금 G'인데 G의 알파 1과 G의 알파 2 같대요. 그럼 넣어보세요. 자, 여기 지금 뭐냐면 요렇게죠. 보시면 GX가 좀 이쁘게 써볼게요. GX가 뭐냐면, 자, fx의 제곱 빼기 2배의 fx 그리고 빼기 1이죠. 그럼 얘를 어떻게 쓰면 될까요? f 빼기 1의 전체의 제곱 해버리면 f의 제곱 2f 더하기 1 빼기 2죠. 그럼 얘를 어떻게 쓰시면 될까요? 그냥 fx 빼기 1의 제곱에다가, 그럼 여기가 fx의 제곱 2fx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되려면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일단 gx라고 보세요. 그런데 자, g의 알파 1과 g의 알파 2 같다라 그랬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알파 1을 넣어준 값과 이거랑 알파 2를 넣어준 값이 같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얘네들이 서로 부호 반대면 되는 거죠. 알파 1일 때는 1이네요, 지금. 얘 그냥 1인데요, 알파 1이. 그쵸, 얘가 지금 1이죠. 얘 1이에요. 그러면 1 빼기 1은 0이네요. 그럼 이것도 뭐가 돼야 돼요? 0이 될 수밖에 없네요. 부호 반대 이런 거 아니네요. 그냥 0이네요. 결국 알파 2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접해야 돼요. 요 그림이네요, 요 그림. 다시 써볼게요. 다 나왔어요. 이렇게 되세요. 여기가 1이에요. 여기가 fx가 되시고 여기가 알파 2, 여기가 2, 여기가 알파 1. 이렇게 잡아주시면 끝나요. 요거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보시면 gx는 뭐였냐면 f의 x 빼기 1의 제곱에서 빼기 2였어요. 자,
그러면 G의 2는 뭐냐면 G의 2라고 하는 거는 여기 2를 넣은 거죠. F의 2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거기다 뭘 더해요? G의 알파 2를 구해요. 자, G의 알파 2라고 하는 거는 요거죠. F의 알파 2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또 빼기 2를 하는 거예요. 요게 얼마가 돼야 돼요? 12가 되셔야 돼요. 자, 근데 F의 알파 2가 얼마냐면 이거 1이에요. 그러면 1 빼기 1은 0이 되게 필요가 없죠.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셔야겠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넘어가면 4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되주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16이 되어지므로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이게 16이 되셔야 되는 거니까 F2가 얼마가 되면 돼요? 5가 되거나 마이너스 3이 되시면 되겠죠. 근데 F2는 1보다 큰 거니까 이게 뭐다? 5가 된다. 이게 5예요. 5. 끝났어요. 끝났어요. 왜 끝났냐면 혹시 아까 전에 제가 그 12번인가요? 네, 12번 설명할 때 기억나시죠? 요 간격이 얼마라고요? 4인데 얘가 최고차항이 1로 출발해요. 또 나왔죠? 그럼 이 간격이 4라고 하는 말은 이 간격이 얼마란 얘기예요? 이 간격이 얼마라는 거예요? 이게 2란 얘기예요. 그 말은 이게 그냥 4예요.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얘가 2대 1인 거니까 여기가 얼마예요? 알파 1이 1인 거죠. 얘가 2대 1인 거니까 끝났잖아요. 네네. 뭐 또 설명을 드리자면 혹시나 또 이 해설만 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이런 거예요. 내려왔죠? 얘 내려오면은 얘가 감소니까 프라임이 요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프라임이 요렇게 되셔야 돼요. 프라임이. 그래서 얘가 마니까 감소인데 얼마큼 감소하느냐? 요 넓이만큼 감소해요. 내가 4만큼 떨어졌으니까 이 넓이가 지금 4라는 거예요. 그럼 이 넓이는 얼마냐? 6분의 절대값 a인데 프라임이 3x의 제곱 이렇게 떨어지는 거 6분의 3이 되시는 거고 베타 빼기 알파 l의 세제곱 요게 얼마? 4. 이 넓이가 4가 돼야 되니까 이 l의 세제곱이 얼마다? 이 8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얘가 2분의 1 곱하기 8 하면 4잖아요. 그럼 l은 얼마? 2. 그럼 간격이 얘가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니까 얘가 얼마? 4 되는 거고요. 2대 1인 거니까 얘가 얼마? 1 되는 거예요. 끝났죠. 따라서 fx는 어떻게 잡으시면 돼요? fx라고 하는 거는 최고차항이 1이고 1 관통했죠? 1 관통하시고 4 접했죠? 4 접했고 얘가 1만큼 올라갔죠? 이렇게 하면 f 잡히는 거죠. 네, f6 구하죠. 네, f6 구하시면 6 빼기 1은 5 여기 6 빼기 4는 2, 2의 제곱은 4 일단 플러스 2 정답은 21. 네, 정답 되시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그 12번과 마찬가지로 요 간격이 4니까 요 간격이 2가 되는 거예요. 언제? 네, 최고차항이 1일 때 그 요 넓이 관계로 이게 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언제 극값을 가진다고요? 프라임이 0 되는 게 관통할 때예요. 관통할 때니까 f가 1 되는 지점이 이렇게 있다고 할지라도 얘는 접하니까 극값이 아니고 얘가 극값이에요. 얘가 극값인 이유는 뭐냐면 얘가 0은 관통을 안 하지만 얘가 0 되는 이 부분이 관통하기 때문에 네, 극값이 되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 0이거나 이거 0인 상태인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쭉 하시고요. 네, 이제 모든 공통 과목에 대한 해설이 마쳤습니다. 저는 다시 네, 선택 과목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